좋아요, 구독. 네,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입니다. 외인 증익, 밸류업의 3,000피 거뜬 반, 차, 금 주목. 헤드라인 풀어주실 분이죠.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 차, 금 주목에서 반도체, 자동차, 금이 진짜 찐 금일까요? 금융주일까요? 헤드라인 풀어주시죠. 일단은 금융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자, 일단 우리가 하반기, 오늘이 이제 7월 첫날입니다. 하반기 첫째 날인데 어디에 주목을 해야 될지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예, 맞습니다. 자, 일단은 이 전문가들의 의견, 뭐 제 의견도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우상향하는 그런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3천을 하반기에는 또 달성을 할 것이다. 이런 이제 평가가 나오고 있고, 아시아에서 꾸준히 우리나라에 지금 자금이 들어오는 것도 나쁜 상황은 전혀 아니고요. 또 국내 증시가 주가가 하락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이유는 외국인 수급이 일단 뒷받침해주고 있다. 일단 지난 5월 상황을 보면은 5월 달에 코스피 시장에서 이제 1조 한 3천억 원 정도가 순매도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 강달러 현상이다. 이렇게들 많이들 예상을 하셨겠지만 6월 달에는 또 무려 4조 5천억 원이 다시 들어왔어요. 그런 걸 보면 외국인들도 우리가 밸류에이션에 이런 것 자체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채워 넣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AI 랠리, 뭐 엔비디아 현상이라는 걸 우리 시간을 통해서도 이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었고요. 또 반도체 업종에서도 방금 전에 이제 삼성도 뭐 심기일전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대체로 기대치 자체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획기적으로 현격하게 높아지는 건 아니다 하더라도 외국인들의 또 순매수 흐름은 계속 이어질 전망으로 이렇게 이제 또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기업 밸류 프로그램도 우리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일본의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해서 추진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씩 구체적이고 또 효과가 나올 것이다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의 뭐 이제 2분기 이렇게 이익 결산도 나오게 될 텐데 그러다 보면은 그런 부분에 대한 전망치도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정리를 해보면 대체적으로 우리가 하반기에 그래도 지속적으로 주목받아왔던 방금 전에 금이냐 금융이냐 말씀을 주셨는데 반도체 또 자동차 또 금융 쪽은 계속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반기 지속적으로 좀 지켜보시면 좋을 부분들. 금융과 자동차, 반도체 우선은 꼽아주셨고요. 외인 수급이 나쁘지 않고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 역시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소장님께서는 하반기 좀 어떤 모습으로 문을 열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주시면 좋겠고요. 오늘의 헤드라인 키워드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렇죠. 바로 우리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반도체, 자동차, 금융이라는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AI 테마 자체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입니다. 네. AI. 이래도 AI, 저래도 AI. 엔비디아가 잘 나가는 가장 큰 이유니까요. 그래서 반도체나 장비 그리고 IT 하드웨어, 가전 쪽에 하반기에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AI 소프트웨어보다는 역시 우리는 좀 하드웨어 쪽에 강점이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계속해서 또 주가가 올라가는 그 배경에도 그 이유가 있는 것이고 테고요. 또 HBM3 8단을 독점 공급하는 것도 결국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또 후내년까지도 계속 HBM은 강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추세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일 테고요. 또 밸류업 공략에 자동차나 또 금융 쪽도 주목을 해보시면 일단 이제 우리가 밸류업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이 결과적으로는 이런 기업의 체질을 향상시켜서 결국 이런 데 주목하는 건 개인 투자자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빨리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외국인들이죠. 지난 6월을 기준으로 보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현대차, 또 삼성전자 있고 HD 현대일렉트릭, 또 기아 자동차 쪽이죠. KB금융 또 이렇게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금융 쪽도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 그래도 계속해서 이 금융에서의 이자 또 대출 관련한 이익은 꾸준하게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아까 이선 앵커도 말씀을 하셨듯이 11월 대선 관련된 사항이죠. 바로 그 부분에 있어서도 그나마 좀 흔들리지 않을 기업들은 어디냐. 삼성도 그렇고
자동차도 금융은 조금 다른 상황이지만 미국 현지에 공장이 있죠. 그러면 지난 CNN 왜 조지아주에서 열렸냐면 CNN 본사에서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조지아주 아틀란타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토론을 보고 나서 다들 하는 이야기가 바이든 안 되겠다. 이런 전망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설사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좀 더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건 그래도 반도체, 또 자동차, 현지 공장이 미국에 있다는 이 장점 여전히 강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반기에도 AI 랠리는 여전히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자동차뿐만 아니라 금융주 역시도 좀 지속적으로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인데요. 다만 11월 미국 대선으로 인한 시장 불확실성은 여전히 좀 곱씹어 봐야 될 문제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수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환율과도 좀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외국인 수급은 하반기 어떻게 보실까요? 그렇습니다. 계속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반도체나 자동차나 아까 또 이제 글로비스 전망을 높게 보는 이유 중에는 우리 자동차 수출이 괜찮을 것이다. 네. 이렇게 또 전망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보여드렸던 화면대로 외국인들이 그래도 5월 달에 빠져나갔다가 6월 달에 4,500억의 순매수가 들어오는 것은 여전히 개인들은, 개미 투자자들은 서학개미, 미국 직접 투자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아시아에서 한국 시장이 매력적인 시장이다. 이런 점에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상반기의 경우를 짧게만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면 미국발 인공지능 바로 엔비디아가 되겠죠. 여기에 대한 열풍의 국내 반도체주들도 같은 밸류 체인에 놓여 있기 때문에 배가 사들인 현상도 있었고 또 호실적 또 주주하는 기대가 강화되는 자동차주도 대량으로 매수되고 금융의 경우에도 계속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지금 우리가 한국은행의 경우에도 금리를 내릴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간에 KB금융을 비롯해서 빅5 이 주요 이 금융기관들의 실적은 상당히 좀 호실적이 전망되는 만큼 이분은 좀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는 점에서도 좀 주목을 해봐도 좋을 듯합니다. 네, 미국 역시 FOMC를 다시금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도 내일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되는 만큼 우선 계속해서 예의주시해야 할 그런 지표들이 좀 있어 보입니다. 자, 이 와중에 외국인 수급은 하반기에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고요. 상반기에는 엔비디아 랠리로 인해 수급 역시도 좀 탄탄했었다. 그로 인해 수혜를 받은 우리 국내 기업도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헤드라인 수혜 업종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지켜볼까요? 결국 외국인들이 주목하는 기업을 좀 꼽아봤습니다. 수급을 조금 더 봐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주당 가격은 좀 높을 수 있습니다만 여전히 많이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더 여력이 있다. 그 결국은 외국인들도 매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기술력인 것이거든요. 그 부분을 먼저 보실 필요인데 차트를 먼저 보실 수 있으면 먼저 볼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상당히 저가의 형성이 돼 있었는데 물론 뭐 4만 원대 그런데 뭐 40만 원 가까이 올라갔을 정도의 엔캠입니다. 이제 조금 이제 내려와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분들은 그러실 수 있을 거예요. 거의 뭐 10배 가까이 올라갔는데 더 여력이 있을까? 하지만 역시 중요한 것은 기술력입니다. 자, 엔캠이 어떤 기업이냐면 2차 전지 전해액 전문 기업인 엔캠입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높았다는 것은 이 기업의 공장이 또 어디에 있을까요? 미국에 있을까요? 있습니다. 이 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 조지아 공장이 있는데 여기 NMP입니다. NMP가 리튬 이온 배터리, 양극재, 슬러리 제조 과정에 들어가는 이제 유기용제가 되는데 그만큼 미국 공장에 있는 이 NMP 리사이클링 생산 능력을 2만 톤에서 이제 6만 톤으로 늘리게 되고요. 또 테네시주, 켄터키주 이렇게 추가로 4만 톤 규모의 생산 능력을 갖춘 설비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공장을 두고 있다는 점. 물론 우리가 뭐 트럼프 대통령이 될지 안 될지는 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당선될지는 기다려 봐야 됩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 또 홀란드, 헝가리, 프랑스에서도 2만 톤, 4만 톤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해외 현지를 뚫고 있다라는 점. 이 점들을 외국인들이 아주 높게 보는 그런 또 부분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NMP뿐만 아니라 CNT라고 해서 도전제 분산액에 사용되는
이 소재도 개발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투자에 참고를 해주실 필요가 있을 텐데 올라갔지만 더 여력이 있는 기업으로 외국인들도 주목을 하고 있는 기업인 엔캠을 소개해드리고요. 또 한 기업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알고 있는 기업인데 알테오젠이에요. 알테오젠은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이 종목도 외국인들 매수세가 많이 이제 들어왔는데 많이 올라갔는데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알테오젠 같은 기업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됩니다. 제2제3. 저도 물론 찾아내면 가장 먼저 우리 서울경제TV에서 말씀드리고 네. 차트를 먼저 보시면 그렇죠. 정말 우리가 실리콘2 같은 기업입니다. 네, 여기서 당장- 샀어야 됐었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물론 그건 우리가 늘 항상 드리는 말씀이고 자, 3전에도 거의 10배 가까이 올라간 이 기업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결국 능력입니다. 왜냐? 자, 이 복수의 여러 글로벌 제약사가 이미 이제 물질 이전 계약을 이 알테오젠과 체결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제형 테스트라는 것을 이 용어도 이제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는데 앞으로 이제 제형으로 많이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가장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 중에 한 곳이다. 히알루론이다제를 비롯해서 뭐 하이브로자임, 제가 뭐 이름을 말씀드려도 이 복잡합니다. 이 약품명의 이름이. 근데 이런 것들을 개발하면서 우리가 세계적인 기업인 MSD가 면역 항암제의 키트루다의 독점 계약 체결도 한 기업이 바로 알테오젠이에요. 그러니까 야금야금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런 제약 기업들이 많지만 뭐 많이 알려져 있는 한미약품이나 알고 있지만 이 알테오젠은 말 그대로 신약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내면서 계속해서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도 계속해서 유입해 들어오는 그런 기업으로 알테오젠. 거듭 말씀드립니다. 제2, 제3의 알테오젠을 여러분들이 찾아내고 저도 찾아내면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점도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좋아요, 구독.